기자분들도 깜짝 놀라셨죠. 우리 오늘 부모님들 목소리가 정말로 우렁찹니다. 정말 놀랍게. 저는 사실 이제 1박 2일 거의 밤을 새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루에 계속 맞고 몸이 너무 힘드실 거라서 많이 힘들고 괴롭지 않으실까 했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우렁차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 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인양하라! 진실을 인양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진실을 밝혀내자! 진실을 밝혀내자! 책임자를 처벌하자! 책임자를 처벌하자! 네, 시행령을 폐기하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시민들의 노력은 지속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좀 많이 피곤하고 힘드실 것 같아서 원래 저희의 기자회견 예정 시간은 3시 1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일찍 시작해도 되겠죠? 가족분들과 기자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요. 일찍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5월 1일 날 가족분들이 시행령 폐기를 외치면서, 그리고 시민들이 쓰레기 시행령을 반드시 폐기하라 라고 외치면서 청와대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높은 불통의 벽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통의 벽 앞에서 함께 밤을 지새우던 시민과 가족들이 경찰에 의하여 갈라졌습니다. 시민들 대다수는 경찰에 의해서 밀려났고, 그리고 가족분들은 경찰을 사이에 두고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1박 2일의 마무리 행사를 갖고자 하였지만 함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이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와서 그런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그리고 가족분들이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족분들이 12시간 동안의 봉쇄 상태를 이기고 지금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1박 2일의 철야 행동을 마무리하는 그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진행했던 기자회견은 그래서 1박 2일 철야 행동의 마무리 기자회견이 아니라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1박 2일의 철야 행동을 마무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진실을 인양하고 쓰레기 시행령을 폐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첫 번째 발언을 듣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런저런 속보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청와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유가족들이 가로막혔습니다. 정말로 불통의 정부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유가족만이 있는 그 자리에 경찰은 캡사이신을 직사로 얼굴에 쏘고, 그래서 많은 가족분들이 그 캡사이신을 바로 맞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폭력정부, 불통정부 아래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2시간 동안 고립돼 계시다가 함께 이 자리로 나오신 유가족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호 아버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성호 아빠입니다. 가족협의회 있고요. 이틀 동안 저희 부모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 사거리에서 고립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차벽 넘어 경찰이 있고 그 경찰 넘어 방패차가 또 있고,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1년이 넘게 계속 해왔던 그 절망을 또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느껴왔었지만 대한민국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들만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기본만 하는 나라만을 원하고,
상식적인 대응을 저희는 바랄 뿐입니다. 기본이 안 되는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 저희 부모님들이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안국 사거리에서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발표되는 물대포를 저희 가족이 막아보자라고 이렇게 나섰는데 저희 가족들에게도 물대포를 쏘아대는 경찰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절망을 또 느꼈습니다. 가족들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고 다치고, 그리고 방송차 안에 운전석에 앉아있던 저희 가족들을 유리창을 깨고 연행해 가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새벽녘에 시민과 저희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그물로 물고기 가두듯이 시민들을 다 바깥으로 몰아내고 저희들만 또 고립되는 그런 모습이 또다시 연출됐습니다. 밀리고 계속 싸우고 터지고 울고 계속 반복이 되었었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국 사거리 앞에서 인도를 막아서고 인도는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경찰의 말이 기억납니다. 인도를 막아서고 인도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인도를 막아버리고 도로에 내려오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을 운운하며 가족들을 또 불법 집회 시위라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렵장을 놓습니다. 형법이었더니 도로교통법이었더니 그런 얘기합니다. 그 역시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습니다. 하루 반 이상을 그곳에서 보내고 그만 이곳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려고 할 즈음에 이대로는 못 가겠다. 하루에 1m를 가더라도 청와대로 계속 가야겠다라는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설득시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너무 많이 아프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약속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청와대 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작년 5월에 약속했던 대통령의 말처럼 언제든지 찾아오라는 말이 이렇게 힘든 행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꼭 갔습니다. 가면 길을 막고 막는 이유는 말하지 않고 인도를 막아서고 도로로 내렸으면 도로교통법 운운하는 그런 행동들은 경찰의 무대답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시행령을 폐기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그래야 자식들 앞에 떳떳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고 1박 2일을 싸웠고 행진을 하고 물대포를 맞고 캡사이신을 맞고 경찰과 대립을 하고 두드려 맞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함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있습니다. 더 나가야 되는데, 답을 들어야 되는데, 또 저희들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서 또 이곳에 다시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곳에 다시 오고 또 대답을 들으러 또 행진하는 그런 일들이 또 생길 것입니다. 저희가 가진 미련이 남았기 때문이죠. 네. 그건 미련이라기보다는 당연한 부모의 의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부모로서의 의무를 충실하는 이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 보여서 같이 대우를 이끌었던 우리 집행부 분들은 또 많이 죄송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다니 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미련이 남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미안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계속 발걸음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1박 2일 동안 계속 저희 옆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같이 고생하신 수많은 분들 다 기억하고 싶습니다. 다시 또 만나서 또 이렇게 진실을 위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같이 옮기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그렇게 또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반드시 대통령의 답변을 듣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은 도대체 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족분들과 시민들이 길을 건너가려고 할 때요, 경찰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일반 시민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다른 분들이 지나가시려고 하니까 일반 시민이다, 길을 비켜줘라, 그 얘기를 듣고 한참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는 일반 시민과 이반 시민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잠자코 있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반 시민이구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은 통행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도 없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도 떳떳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정말 경찰의 인권 침해가 너무나 심각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미 성호 아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폭력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함께 하셨던 인권침해 감시단의 송아람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번 경찰의 인권침해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아람 변호사라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민변과 이제 활동가 분들이 이제 인권침해 감시단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모여서 지난 4월 16일부터 이번 5월 1일 이 양의 집회에 이르기까지 3주간에 걸쳐서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3주 활동에 모두 참여를 했었는데요. 제가 느낀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참여하면서 느낀 감정은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대한민국의 정권의 적으로 보지 않고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그것이 너무나도 의문스러웠습니다. 항상 위헌 논란이 있던 차벽 설치는 물론이었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집회라도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이 없이는 해산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명백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셨듯이 우리 세월호 추모 집회가 무슨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이 있습니까? 하지만 경찰들은 우리 집회에 대해서 수십 번, 수백 차례 해산 명령을 발행하고 그것을 반드시 실행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안국에서 밀려서 여기 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캡사이신 발사, 그리고 물대포, 어제는 물대포에 캡사이신도 많이 섞어서 발포를 하였는데요. 농도가 어찌나 독했든지 안국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캡사이신의 냄새를 맡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민변에서는 그때 경찰이 살포했던 캡사이신 원액을 수거하여가지고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용의 정도를 저희가 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법률 위반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은 경찰들은 수많은 사례로 유가족을 모욕하고 집회 참가 시민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집회 참가한 시민들을 향해서 아무런 법률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도 항상 카메라를 들이대고 먼저 채등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쪽에 사지 말라고 하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정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또 좀 분이 오르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항상 법을 지켜가면서 집회를 해왔고, 또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세월호를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 절대 저희 인권침해 감시단은 좌시하지 않고 앞으로도 열릴 집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면서 항상 강력하게 항의하고 우리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1일과 2일의 집회에서 인권침해 감시단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거든요. 거의 온몸에 다 그 최루액이 완전하게 묻은 상태로 맨 앞에서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벌이셨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텐데요. 그래도 꼭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송아람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해주셨던 인권활동가들에게 우리 큰 박수를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워낙 그 폭력이 심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5월 1일, 2일 기사가 몇 명 연행, 폭력 이런 걸로 막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기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가족들이 왜 그렇게 나아가고자 했는가입니다. 폭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나아가고자 했는가.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시행령을 폐기시키자는 거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목숨을 걸며 만들어왔던 특별조사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완전하게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 만들어졌고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무엇 때문에 가족들이 그렇게 애타야 했는지, 무엇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경찰의 차벽을 넘어서고자 했는지 그것을 기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꼭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 인권침해 너무 심각해서요. 한 분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하는데요. 유가족이신데 연행됐다가 또 나온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경주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어디 계시나요? 네, 나오고 계십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학년 10반 14번 이경주 엄마 유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발언을 시켜서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하여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거리에서 호소도 했었고, 저희가 많은 것들을 많이 했었죠. 도보도 했었고, 산부일배도 했었고, 그리고 노숙농성도 했었고, 부모님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 진상규명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드셨습니다. 얼마 전 저희는 세월호를 인양하라 국가에서는 발표를 했죠. 그리고 시행령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는 시행령은 폐기하라. 저희가 절규를 하며 정부에 그리고 국가에 저희가 세월호 가족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4월 29일 아무런 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행령 관련하여 몇 가지 해수부에서 정한 내용들만 변경한 내용으로 나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수장이 되어야 했는지 이유도 모른 채 저희는 5월 1일 그 얘기를 듣기 위하여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찰들은 저희 부모들마저도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로 또 2번 죽이는 그러한 공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저희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경찰들의 횡포는 나날이 발전을 하더군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씩 배워갔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국민과 개인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하여 노력을 해줘야 되는 대한민국의 경찰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들은 저희를
아주 그냥 짓누르고 짓밟고 유가족이 무슨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새 뜬 눈으로 날밤을 샜지만 저희를 도와주시는 여러 시민단체분들과 그리고 특히 대학생들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호 차원에서 저희가 막아섰습니다. 이 경찰들은 개개인의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다 대고 물대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쏘고 바로 5분도 안 돼서 또 한 번 쏘고 네, 내일 3번을 쏘더군요. 저희는 숨도 쉴 수가 없었고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느낌까지도 갔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뜬 눈으로 저희가 밤새고 청와대에 그분께 한 목소리 하러 가겠다고 저희가 칼을 들었습니까? 총을 들었습니까?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 달라. 지금 시행령을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 달라. 이 얘기 하러 간다는데 또 막았습니다. 저희는 아침부터 하루 꼬박 날밤 새고 아침부터 오후 1시까지 그 땡볕에서 그리고 계속적인 기다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아 이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는 제대로 된 경찰, 제대로 된 공권력이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어떤 집회나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경찰들은 또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저희 목소리를 냈을 때 제발 좀 비폭력적으로 얘기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겪어봤듯이 결코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공권력, 경찰들, 국민을 위한 경찰들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정부의 경찰들이 아닌 제대로 된 국민들의 경찰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 시행령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는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저희는 우리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마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가슴이 무너지고 피눈물이 납니다. 부모님들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많이 지치고 힘드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땐 웃으면서 만나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대로 된 진실을 알고 거기에 부각하여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었다. 나머지 국민들이 잘 살기 좋은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만들었다. 조금이라도 힘을 썼다. 라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손에 파스를 붙였는데 좀 전에 여기 뭐 기자분들도 다 계시지만 뭐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제부터 제대로 된 저희의 목소리와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을 거면 취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취재를 해왔던 어느 모 매체를 저희가 나오면서 잡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이렇게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시면 속속들이 알아봐 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더 캐물으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내용들을 제대로 된 진실들을 제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로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몸으로 아닌 마음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 항상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와 함께 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끔 보면요, 이 정부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는 너희들이 날고 기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정부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가족분들이 청와대로 한번 가기 위해서 그 어려운 걸음을 해야 됐고 무려 12시간을 고립돼서 있어야 됐지만 이 정부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억압하면 할수록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싹트고 이게 왜 그럴까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씩 알게 되고 또 연대하게 되고 손을 맞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수없이 많은 언론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점점 더 맞잡은 손이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은 승리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대하시는 한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멀리 경남에서 오셨습니다. 1박 2일 지새우고 가족분들을 기다리시느라고 아직도 집에 못 가고 굉장히 피곤한 몸으로 일단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경남에서 올라오신 박홍진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경남 마산 세월호 참사 마산 시민행동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은 오셔서 된 기억이 있는데, 뭘 해도 시원하지도 안 하고 뭘 해도 또 빵 뚫리는 맛이 없습니다. 항상 답답하고 단지 하나 제가 느끼는 것은 저들이 우리를 묶고 세우고 몰아세우고 언론을 통제하고 했던 과거의 역사들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저들이 더 몰아세우고 붙이고 막고 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더 걸어가면 저 두려움의 벽을 깨고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시 지역에 내려가서 이 상황을 알려낼 것이고 좀 더 연대하도록 독려들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세월호 이전 시기와 세월호 참사 이후 시기는 바뀌어야 될 것이고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봅니다. 모두 고생들 하셨고 또다시 같이 걸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제가 가족분들을 갑자기 뵈니까요, 12시간 고립됐다 나오신 걸 보고 그냥 괜히 울컥해가지고요, 너무 막 이렇게 깔아앉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족분들 12시간 만에 이곳에 도착하셨지만 기운이 떨어졌나요? 아니죠. 기운이 펄펄 넘치시죠? 네. 1박 2일 동안 함께 고생하셨지만, 그래서 잠 한숨도 못 자고 기다리셨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 기운이 떨어지셨나요? 아니죠. 기운이 막 펄펄 넘치시죠? 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호를 외쳐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족분들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하면 우리 시민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 연습 안 해봐도 잘 될까요? 잘 되겠죠? 우리 가족분들이 먼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들부터 먼저요. 선창 없이 시작.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대하는 발걸음이 있는 이상 결코 진실은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은 청와대의 앞까지 이만큼밖에 못 갔지만 그러나 내일은 더 멀리 갈 것이고 모레는 더 많이 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대, 그리고 세상의 변화, 그것이 그렇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앞장서 계십니다. 우리 유가족을 대표하여 언제나 굉장히 힘들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전명선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고요. 또 미안하고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했고 5만여 명의 국민들, 만약에 어제 1박 2일 행사가 그대로 마무리됐다고 하면 진짜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유가족들을 진짜 비웃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 부모님들 싸우는 모습을 보고 가족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아까 성호 아빠가 얘기했듯이 진짜 너무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자식 같은 고등학생, 대학생 애들이 부모님들 뒤에 앉히고 앞에 나서서 뚫리지 않는 그 벽을 뚫어보겠다고 달라붙어서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맞아가며 구토를 하며 그래도 물러서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참고 앉아있는 저희 유가족들이 너무나 비통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풍력 집단도 아니고 싸움꾼도 아니고 말 그대로 가족을 잃은, 자식을 잃은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세월호에 대한 참사를 알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안전한 사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다. 인간 존엄성 그 한 가지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의지 있고 지금 힘차다고 하십니다. 제가 앞에 나서기 부끄러워서 뒤에서 사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솔직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시민분들, 여기 계신 우리 가족분들 많이 지치셨습니다. 너무나 지치셨고 이 정부의 이 깡패 같은 경찰력에 처참히 짓밟히고 그 앞서서 나섰던 가족협의회의 위원장인 저, 그리고 함께했던 우리 집행부, 사실상 여기 계신 부모님들, 함께했던 대학생,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어제와 같은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싸울 때는 항상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앞에 서서 그 어떠한 탄압과 고통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항상 지금까지 한결같이 곁에 계셔 주셨던 것처럼 저희 곁에 계셔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지금 시행령이 상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별도로 싸울 방법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특별조사 자체에 진상규명 조사 자체를 무기력화하는 시행령이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부모로서 앞으로 저희가 죽어서 우리 자식들을 볼 면목이 없고 부끄러운 부모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령이 상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 남아있고 저희 목소리 다시 한번 내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부가 낸 시행령 받아들일 생각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함께 해주시는 국민들의 힘으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저희가 밝혀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항상 저희 곁에 계셔주시는 시민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래 물대포와 캡사이신 많이 맞으시고 피곤하시고 혹은 어디가 다치셨거나 아프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따뜻한 밥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따뜻한 밥 사주신다고 하신 약속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들 다 들으셨죠? 외워놓으셨죠? 네, 꼭 네? 아 바로요? 네, 요즘에 통이 굉장히 커지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시민들이 많이 미안하다는 생각을 어제 많이 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시민들이 다칠까 걱정하고 시민들은 가족분들이 다칠까 걱정합니다. 이번 세월호 싸움을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감동한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쪽 광화문 현판 앞에서요. 시민들이 연행될까봐 가족분들이 그 시민들을 둘러싸고 팔짱을 이렇게 서로 끼고 그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계셨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동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렇게 물대포가 그것도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가 쏟아지는데 바로 그 맨 앞자리에 가족분들이 가셨습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다치는 거 보고 싶지 않다. 일어나서 아까 경주 어머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쉴 새도 없이 쏟아지는 그 최루액 섞은 물대포를 온몸으로 맞고 계셨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서로에게 미안하게 만들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게 만들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마음, 그렇게 우리가 가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물리력은 별로 없고요. 힘도 없어서 차벽 하나 제대로 넘지 못했지만 그런 신뢰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행령을 폐기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진실을 밝혀내자! 진실을